자, 전해드린 대로 환자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요양병원의 이모 씨, 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전수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일단요, 이 사건요, 8년 전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이죠.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으로부터 8년 전 2015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네.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 원장인 의사가 80대 여성 그리고 60대 남성 환자에게 위험한 물질을 주사를 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는 것이고 네. 이것이 단순히 업무상 과실치상이 아니고 이것은 살인의 의도로 했다라고 하면서 동기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결핵이 이제 그 병원에서 발생을 했고 네. 만약에 결핵이 발생한 사실이 밝혀지면은 병원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것을 우려한 것으로 해서 네. 이와 같은 일을 저질렀다라는 취지로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좀 의심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지금 그 구속영장까지 청구를 했습니다만 범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는 취지에서 어제 서울지방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했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피해자들의 직접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게 영장 기각의 이유였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물론 형사소송법상의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긴 합니다. 네. 네, 원칙인데 그리고 이 판사는 아마 범죄가 소명되지 않은 것으로 이제 판단했던 것 같은데 두 가지 아마 근거일 텐데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살인의 고의성 측면에서 네. 그 살인의 고의가 의사가 있었냐라는 그 인증 증거가 없었다는 점. 두 번째는 약물 투여에 있어서 환자 약물을 의사가 투여를 하고 환자가 사망하는 거에 대한 인과관계가 있었냐는 점에서 아마 이것이 직접적인 사인을 파악하기 힘들다라고 아마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 아시겠지만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신이 내린 면허라고 비판을 좀 받고 있고 무엇보다 그 의사의 특성상 어떠한 의료사고를 저지르더라도 사람이 사망하더라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는 예. 특성 그런 것들이 있다는 점 그리고 예. 환자와 의사 사이에 이제 정보의 비대칭으로 의료소송을 할 때에 굉장히 불리하다는 점 여러 가지 지점들을 네. 이제서는 좀 검토해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전수희 변호사님께서도 언급을 해줬습니다. 이게 지금 8년 전의 사건이고요. 당시 부검도 진행되지 않았고 또 약물과 사망 원인, 인과관계 이게 사실 그러니까 밝혀지기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미 사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또 그 당시에 피해자의 가족들도 이와 같은 일 자체를 지금 몰랐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한 7, 8년 지나간 이후에 최근에 경찰이 첩보를 지금 입수를 했다는 겁니다. 예. 통상 첩보란 것이 다른 거 있겠습니까? 결국 내부 고발이 뭔가 있었다라고 지금 그 미뤄 짐작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 그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의료인의 어떤 그 관계자들의 입장에서 이건 너무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반성적 고려에서 내부적인 어떤 고발이 있었던 것으로 미뤄 짐작되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8년이나 지났고 우리가 그 살인 사건 중에 가장 어떤 수사를 하고 처벌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이른바 사체 없는 살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미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사체와 어떤 관련된 증거가 전부 다 사라진 이 상황 속에서 단순히 그때 있었던 어떤 의료 기록이라든가 아니면 관련자의 어떤 진술만으로 과연 이와 같은 직접 증거를 찾아서 기소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경찰의 어떤 수사의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인의 인과관계 찾아내기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예. 병원장 이 씨 측은 일단은 환자 치료 중에 일어난 의료사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의료사고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 건가요? 사실 의료사고 자체가 무조건 환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모두 다 의료사고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네. 의료사고라는 게 그만 업무상 과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의사가 진료를 하는 과정에 예. 있어서 어떤 과실이 있었냐 그 여부를 따질 수밖에 없는데 형사소송법 268조에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가 예. 실제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네,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때 이러한 이제 죄가 이제 성립이 되는 건데요. 결국에 의사가 그 의료 행위라는 걸 함에 있어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았다. 결국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의사의 주의 의무. 왜냐하면 예, 업무하는 중에 본인이 해야 될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았다.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예. 두 번째로는 설명 의무입니다. 어떠한 그 의사가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에 따른 어떤 위험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를 미리 설명을 해야 되는 설명 의무. 그러니까 결국 의사로서 주의 의무와 설명 의무를 다 했는지 여부가 결국에는 의료사고의 그런 핵심 쟁점으로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글쎄요, 이제 만약을 가정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치는 않아 보입니다만 이 시각 환자들이 결핵에 걸린 사실을 외부로 알려지는 걸 막기 위해
뭐 살인을 저질렀다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이라면 이게 굉장히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만약에 그렇습니다. 사실이라면. 형법상 살인죄가 성립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살인죄도 한 명을 넘어서 피해자가 두 명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하게 처벌될 수밖에 없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형법 같은 경우에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돼 있는데 구체적인 어떤 양형을 정하고 있는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은 살인죄는 동기를 기준으로 해서 5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이렇게 금전적 이익 목적, 그러니까 요양병원의 운영상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서 이와 같은 일을 만약에 저질렀다라고 할 경우에는 예. 그때 같은 경우에는 비난 동기 살인에 해당하고 그때 같은 경우에는 통상 한 명이라 한다 하더라도 15년 기본적으로 15년 내지 20년형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네. 피해자가 2명 같이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결국 18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이상의 유기징역 어떤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예. 만약에 이것이 입증이 된다 할 경우에 적어도 20년 이상의 실형이 예상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될 만큼 정말 명확한 수사를 통해서 어떤 형사 처벌이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피해자들의 억울한 어떤 그런 마음을 어떤 달래기 위해서라도 네네. 경찰에서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병원장뿐 아니라 병원 관계자도 살인 공범으로 지목이 돼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병원 차원에서 조직적인 범행이 이루어졌다. 이런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할까요? 어떻습니까? 경찰의 말대로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본다면 이게 사실 병원장뿐만 아니라 스태프들도 그거를 알 수밖에 없는 네. 환경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이제 공범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여러 언론 매체를 봤을 때 이게 살인의 고의성 여부에서 안락사,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약물을 투여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사망을 유도하는, 그러니까 아마 안락사 목적으로 살해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보도도 지금 있거든요. 근데 예. 안락사는 적극적 안락사와 이제 소극적 안락사가 있는데, 적극적 안락사는 본인이 이제 나는 이제 죽기를 원한다고 하고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약물 투여나 그런 걸 하는 거 적극적 안락사고 바로 이 사건 케이스고, 예. 소극적 안락사는 연명 치료를 이제 거부하는 케이스입니다. 결국에는 여기에서는 의사가 약물 투여가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안락사 성립 여부에도 아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일각에서는 네. 이제 병원장 이 씨가 환자들을 안락시킨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이 의혹이지만 제기되면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좀 충격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안락사도 지난번 이른바 보라매 병원 사건이라든가 연대 세브란스 병원 할머니 사건 등에 네. 대한 반성적 고려로 지금 연명치료 중단법 이른바 존엄사법은 지금 돼 있습니다만 예, 그 네. 케이스도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경찰은 안락사 자체를 지금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개혁에 환자나 가족들이 요청하거나 그런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수사 대상 자체에서 지금 제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결국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업무상 과실치사냐 아니면은 정말 어떤 그런 비난 동기에 의한 살인이냐 이걸 가지고 지금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아마 동료 의사라든가 동료 간호사 이분들의 어떤 내부적인 고발이 있다고 하면은 그분들이 그때 있었던 일정 부분의 어떤 증거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여전히 있습니다. 네. 결국 경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강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수사의 어떤 진행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